안녕하십니까. 진짜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1년 8월 셋째 주 8월 17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8월은 셋째 주에 이제 중요한 구조들이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주가 약간 좀 엑스트라 같은 느낌이고 세 번째 주에 중요한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제일 첫 번째로 들어온 게 8월 19일이죠. 수성하고 화성이 지금 천여궁 12도에서 회합을 이루는, 이게 그 회합 구조가 8월 19일 정오에 벌어집니다. 자, 천여궁이라는 거는 수성이 메이저 디그니티, 룰러십하고 엑절테이션을 동시에 얻는 곳이기 때문에 또 그런 데에서 수성하고 화성이 만나죠. 그러다 보니까 큰 시야로 보면 수성이 깔아놓은 판에 화성이 와서 화성 특유의 그 약간 부추기면서 양념을 뿌리는, 매운 양념을 뿌리는 그런 느낌에 가까워요. 뭐 양념을 뿌린다고 그래가지고 방해한다는 게 아니고 부추긴다는 게 가장 좋은 표현인 것 같네요. 수성한테는 추진력 같은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화성은 성급한 추진력 덩어리 같은 거라.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설계해온 프로젝트를 계획에 따라서 실행에 옮기기에 좋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성에다 판을 깔아놨어. 다 준비는 돼 있는데 언제 할까 망설이고 있을 때 화성이 와가지고 딱 일을 저지르는 그런 구도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라인으로 개발된 신규 차종을 판매 개시하는 날이라든가, 뭐 남들보다 한 박자 빠르게 치고 나가서 시장을 선점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속도전인 거죠. 그러니까 남들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재고 있을 때 딱 하고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속도로 승부하는 그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썩 괜찮은 분기점이 돼요. 근데 타임로드 수성인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좀 완벽하고 꼼꼼하고 그런 계획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예측 못할,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가 발생해 버리면 요령껏 대처하지를 못하고 좀 당황할 수 있어요. 왜? 나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100% 통제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예측 그대로 일이 흘러갈 거라고 과신하지 않고 오히려 빈 곳이 있다, 언제라도 빈 곳이 생길 수 있다라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타임로드 화성인 분들은 약간 좀 입장이 다르죠. 이때는 오히려 수성이 사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한테 들어올 돈이 딱 정해지는 게 이날일 수 있어요. 뭐 연봉 협상, 수수료를 정산한다든가 잔금 지불 일자를 확정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날 바로 돈이 들어온다기보다는 앞으로 정확하게 언제 얼만큼 돈이 들어오고 또 언제 얼만큼 나갈지, 이런 타임라인이 정해지는 거죠. 이렇게 돈 나가고 돈이 오가는 그런 일자가 결정되면 이제부터 말하자면 막연한 게 사라져 거기 따라가지고 내가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화성 입장에서는, 뭐 타임로드가 화성 입장인 분들은 되게 괜찮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들어온 소식으로 내가 앞으로의 계획을 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목성이 AR 상태로 8월 20일이죠. 목성이 태양하고 정확하게 대립각을 맺습니다. 8월 20일 아침에 이루어지는데, 타임로드가 목성인 분들은 아무래도 지난 2개월 정도라는 건 목성이 겉보기 운동상에 역행을 시작한 딱 그때부터라는 거죠. 그래서 2개월 정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시도를 계속 해왔던 일들이 큰 고비를 넘기면서 반환점을 돈다. 자, 그런 경험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결과를 보고 결실을 맛볼 때는 아닌데, 그래도 AR을 하고 나서 이후 2달 정도 겉보기 운동상으로 목성이 다시 순행으로 접어들 때까지는 완전히 뜯어 고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거나 아예 뭐 엎어지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의뢰받아서 제작해온 콘텐츠를 최종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린다든가, 혹은 관공서에 사업 관련 인허가 서류를 내고 해당 부서의 판단, 그러니까 자료 보완 요청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허가를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적인 권위를 가진 결정권자의 판단을 이제 주시하면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만큼 다 했어요. 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딱
제출을 하면 내 손을 떠난 일이 되는 거죠. 일종의 진인사 대천명 느낌일까요? 그래서 내 손을 떠난 일이 얼마나 많은 성과로 이어지게 될 건지 이제부터는 좀 지켜보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반면에 타임로드가 태양인 분들은 이런저런 중요한 행사나 만남 같은 데에서 일종의 좀 자존심 대결이나 기싸움 같은 걸 하게 되기가 쉬워요. 근데 또 이게 태양하고 목성이 둘 다 점잖은 그 행성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호승심이나 적의가 오가는 막 경쟁심이 불타오르 이런 건 아닙니다. 겉으로는 점잖은데 속으로만 묘하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하기가 쉬워요. 사자궁에서 룰러십을 얻은 태양이 대립각을 맺는 행성은 언제나 보병궁에 있게 되는데 보병궁에 있다는 건 태양을 리젝션 로드를 둔다는 거니까 이게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뭐 두 회사의 경쟁 회사의 사장님 같은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웃으면서 약간 좀 뼈가 담긴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허허허 웃는 그런 느낌. 근데 속으로는 되게 불편하죠. 기분 나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천왕성이 역행 정지를 합니다. 8월 20일이죠. 그래서 8월 첫째 주에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고래자리 알파성인 맹카르랑 천왕성이 유효 회합 범위에 있어요. 그리고 금무궁에서 겉보기 운동상의 움직임을 멈추고 역행에 접어드는 겁니다. 이게 8월 20일. 이게 천의 명, 세회 삼행성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일보다는 국가나 사회 같은 집단적인 차원에서 그런 데 관련된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 천왕성의 대표적인 키워드라는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탈 것에 관련된 사고 같은 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뭐 세계 여기저기에서 대형 교통사고, 열차 탈선,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뭐 이런 이벤트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공산이 좀 크죠. 재현성이 되게 높아요. 재현성이 엄청 높은 그런 의미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감흥점이 주요 네이탈 차트에서 주요 행성이나 감흥점이 고정궁 13도에서 15도 사이에 위치한 분이다. 아무래도 그러면 불필요한 이동 같은 거를 자제하고 이동을 취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비슷한 게 천왕성의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잘 지내던 사람들 혹은 사이좋게 잘 있던 집단이 갑자기 내부적인 불화가 생겨가지고 사이가 틀어지고 찢어지기 쉬운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사람이나 내가 몸담고 있는 집단이랑 그 말하자면 바이바이 하는 게 난처한 상황이라면 역시 또 아까 말씀드린 고정궁 13도에서 15도 사이에 내 차트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돌다리를 두들기고 건널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주의 끝물에 8월 24일입니다. 금성이 그 처녀자리 엡실론성인 빈데미아트릭스랑 만나고요. 같은 날에 이 수성은 사자자리 베타성인 데네볼라랑 만납니다.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만나요. 자, 빈데미아트릭스는 나홀로 걱정만 많고 전전긍긍 정작 할 말을 못해서 혹은 조급한 마음에 안 해도 될 말을 한다든가 해서 인간관계가 좀 틀어질 수 있는 그런 조합입니다. 8월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평정심이 정말 필요해요. 이때는 빈데미아트릭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정심을 다 흩어버리고 되게 조급하게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이불킥각인 거죠.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내가 이때 딱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쭈구리처럼 가만히 있었을까? 계속 이런 식으로 후회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분이 오락가락하면서 생각도 결정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사람 됨됨이나 신뢰감 같은 걸 깎아먹기 딱 좋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좀 불이 타고 파도가 치는 아수라장이지만 겉으로는 내색 안 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면모를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게다가 또 이날은 이 둘이 거의 동시에 나름 이름 있는 항성과 만나면서 이 도수 자체가
천친궁 금성이랑 천여궁 수성이 정확하게 컨트랜티션을 맺어요. 8월 24일에 가장 중요한 구조는 이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이랑 금성인 분들 사이에 타협하기 어려운 알력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이 천여 수성이랑 천칭 금성이란 건 둘러 룰러십을 얻고 있는데 수성 입장에서는 금성이 리젝션 로드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사이가 안 좋아. 근데 얘네들이 자기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서로 너무 입장이 명확하고 확고하기 때문에 물러날 곳이 없어요. 부딪히면 타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부딪히면 정말 오래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은 주변에 타임로드 금성인 분들이 있으면 이때 싸우면 안 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게 또 컨트랜티션으로 와요. 뭐 제대로 된 메이저 에스펙트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싸워도 제대로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 막 톡하면서 꿍하고 막 약간 그런데 그게 되게 오래가는 그런 식이 될 수가 있어요. 막 바로 막 붙어가지고 뭐 멱살 잡고 언성 높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서로 그럴 수 있는 그런 행성들도 아니고 근데 이때 한번 마음이 상하면 되게 오래 갈 수 있어요. 어쨌든 같은 날에 데네볼라랑 수성이 만납니다. 데네볼라랑 수성이 만나는데 이게 메이저 디그니티가 빵빵해서 뭐 별로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천여궁 수성이라 딱 하나 함정이 딱 여기입니다. 이 21도 후반에 위치한 데네볼라예요. 자, 베타성 사자자리 베타성 데네볼라는 원래도 흉성에 가까운데 수성하고 만났을 때는 발목을 제대로 잡습니다. 특히 24일 오후부터 25일 아침까지 수성의 데네볼라랑 유효 회합을 이루는데 이때는 주로 부하 직원들 실수로 사장님이 손해를 보기 쉬운 구간이고 그리고 말하자면 후배들 실수로 사수나 그 선배 직원이 책임을 다 떠맡게 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이 좋고 불량한 직원이 아니면 그러니까 사이가 되게 안 좋고 혹은 심성이 불량한 직원인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실수를 하는 게 아니고 고의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아주 중요한 업무는 맡기지 않는 게 좋아요. 사장님들이 실수하는 게 보통 이거거든. 익숙해져 버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일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입장은 언제나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좋은데 오래 같이 일했다고 내 편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월급 받는 입장에서 좀 더 잘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간 고용관계 트러블이 잘 있을 수가 있는 날이라 서로 조심하는 게 좋죠. 그리고 또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은 뭐 삼촌, 고모, 이모, 숙모, 숙부, 그러니까 부모님의 형제들에 관련된 안 좋은 소식, 뭐 입원하셨어요, 알아 누우셨어요,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약간 좀 흉사에 대한 소식을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 전후에. 그래서 혹시라도 약간 안 좋을 수 있겠다 생각되는 경우가 있으면 미리 각오를 하거나 대비를 하고 있거나 그런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말씀을 드렸지만 8월에 가장 중요한 구조가 이 19일에 있던 수성 화성 회합, 20일에 있던 목성 AR, 그리고 20일에 같이 있던 천왕성 역행 정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하자면 8월 24일에 벌어지는 천여궁 수성과 천친궁 금성의 파틸 컨트랜티션. 요것도 나름대로 무게 있는 구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언제? 8월 세 번째 주에 다 몰려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세 번째 주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좀 많을 거예요.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1년 8월 셋째 주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